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나운서분이랑 같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투자 재테크. 제가 과연 사회초년생인데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퍼즈님을 찾아오게 됐고요. 저는 오늘 함께할 사회초년생 귀여운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김민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 해서 일단은 컨텐츠의 취지를 조금 말을 하면은 네, 김민 아나운서님이 졸업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졸업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법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칼 졸업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회 초년생보다는 조금 어리긴 한데 근데 그래도 돈을 딱 처음 버는 시기니까 네. 저는 이 타이밍에 좀 아쉬웠어요. 왜요? 투자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저도 학교 다니다가 뭐 중견 기업에 취업해서 저도 회사 다녔었거든요. 네. 취업해서 월급만 받으면 되는 그런 건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한 1년 정도 회사를 좀 다녀보니까 네. 약간 노답. 그쵸. 이게 약간 직종에 따라 너무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사회초년생이 받는 그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느낌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노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를 아무런 사전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잘못된 투자를 저도 처음에 많이 했어요. 어떤 방향으로 잘못된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몰빵을 한다거나 네. 분산 투자 없이. 네네네. 그 다음에 뭐 단타 위주로 한다거나 약간 이랬던 게 좀 심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돈을 좀 잃어보고 나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 건데 그러한 측면으로 좀 봤을 때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 네. 딱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아나운서를 모셨고 네. 단순히 사회 초년생이 아니어도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보면 좋은 컨텐츠일 것 같아요. 그 주변 친구들은 한참 취준 중인가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준을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막 지원서를 넣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 직종을 빼고는 거의 없어요. 빨리 제가 들어온 편이어서 거의 없고 아마 인턴이나 이런 거 아마 준비 많이 할 테고 맞아요. 인턴 그쵸? 약간 실무 경험 위주로 지금 막 하는 단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벌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고 네. 요거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해도 되고 솔직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근데 이제 솔직할수록 좀 더 계획이 구체화되는 거죠. 네, 현실 가능성이 바뀌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있고 네.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좀 창피하긴 한데 네. 제가 처음 공개해보거든요. 사실 진짜 사회초년생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처음인 게 맞는 게 이제부터 나올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내용이 3월부터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니까 고정 수입이 나온 지가 지금 3달째예요. 그러니까 정말 따끈따끈하다. 처음 공개해봅니다. 일단은 목표가 5천만 원이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으면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나마 좀 단위 자체가 저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일단은 네. 5천만 원을 모은다. 제가 1,000만 원은 모아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좀 더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조금 더 시드가 작았어요. 근데도 이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투자를 해서 모은 거예요? 예금 적금으로만. 그러면 거의 사실 용돈으로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알바도 하면서? 네. 그래서 사실 저 지금 버는 돈이 그 아르바이트 했던 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알바를. 그래서 대학생 때? 네. 대학생 때. 과외도 하고? 과외가 이제 거액 알바기 때문에 그쵸. 과외로 이제 많이 벌 때는 지금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쵸. 저도 원래 과외랑 학원 강사를 오래 했거든요. 네. 잘 어울리세요. 학원 강사 잘 어울리세요. 저도 아무튼 오래 했는데, 아무튼. 네. 일단은 얼마 버는지 먼저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얼마 쓰는지 먼저 얘기할 거예요? 버는지 먼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 이렇게 3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네. 일단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직장을 고정적으로 다니는 게 2개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좀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2개도 사실 직장이라기보다는 둘 다 프리로 일하는 거긴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고정이라고 해놓은 건 아무래도 매일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들 위주로 직장
1 직장 2로 구분을 했고 기타 소득은 똑같은 일정이 아닌 거죠. 이번 달에는 있었던 촬영인데 다음 달에는 없거나 뭐 이런 식 이런 게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건데 이런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제가 아직까지 경력이 막 그렇게 많은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자체로 버는 돈이 적어요. 그리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페이 액수가 작고 그래서 대부분 다 기타 소득 50만 원 미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매달 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1, 2는 거의 고정이라 220 정도는 버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변동이어서 한 200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만큼 벌려면 네. 훨씬 더 빡빡하게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 그 다음에 뭐 낮에 방송 하나, 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일주일에 한 2-3개씩 행사. 맞아요. 이래야지만 그 연차 때 이제 직장인만큼 맞아요. 벌더라고요. 이게 프리랜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회사 상근직으로 일할 때는 연차별로 수당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뛴 만큼 자기 몸값인 거예요. 맞아. 이게 연차가 쌓인다고 네. 엄청 올라가지 않아. 맞아요. 올라가긴 하는데 엄청 올라가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네요. 버는 돈은. 아 너무 슬픈데. 일에서 버는 소득으로는 약간 요 정도가 거의 현실적이네요. 네. 저도 이제 초봉이 4,050만 원이었어요. 4,050만 원. 많은데. 그때 당시엔 꽤 많았어요. 네. 왜냐면 이게 그때 롯데랑 CJ가 4천만 원 안 줬거든요. 네. 초봉으로. 오. 거의 10년 전이니까 완벽하게 10년 아니고. 이게 대충 화주님의 나이가. 근데 제 나이도 공개돼 있어가지고. 네, 제 나이도 공개하면 안 되나요? 근데 공개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저는 2002년생입니다. 네, 4,050만 원이면 그래도 그때 대비해서 꽤 많은 액수인데요? 맞아요. 네, 4,050만 원이었는데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감이 안 잡혀요. 사실 저 연봉 개념이 안 잡히는 게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일 단위로 받으니까 사실 감이 안 잡혀요.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4천만 원 정도면 꽤 높은 편이고 네. 그때 당시에 삼전이나 현차가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네. CJ나 롯데 정도가 한 3,200만 원, 3,600만 원?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LG 쪽 계열사들이 초봉이 4천만 원 정도. 괜찮으신데요, 직장이? 근데 왜 노답이라고 하셨죠? 저도 네. 괜찮다고는 생각했어요. 줄 세우기를 하고 놓고 보면 그러면 괜찮은 직장에 괜찮은 돈을 주는 데에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세금 떼가고 이것저것 하고 이러니까. 네. 한 달에 월급으로 꽂히는 돈이 네. 300만 원 정도예요. 금융치료가 전혀 안 됐다. 근데 그래도 300만 원 큰 돈인데 네. 그 문제는 문제는?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쵸. 일을 시작하면 뭔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교통비 이런 게 더 많이 들고 그리고 버는 만큼 사람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모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사회초년생한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딱 계산했던 게 이것저것 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돈 모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이제 엄마 카드로 아빠 카드로 사용하고 월급은 그대로 모아. 그런 애들만 거의 돈을 모으고 맞아요. 나머지는 거의 그러기 힘든. 저는 여차하면 집에 돈도 갖다 줘야 되고 집에서 막 돈 달라고 하고 막 그런 경우 생기니까 돈 갖다 주고 뭐 한 1,000만 원 모으면 집에서 1,0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고. 장남이세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 약간 이게 장남들이 일을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은 뭐 막내나 집에 있는 자식들 이런 것도 좀 부담이 있잖아요. 일단 일을 시작하면 집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전 막내예요. 아무튼 버는 것도 사실 3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진짜 사회초년생 치고 많이 받는 거. 지금으로 쳐도 아마 많이 받는 걸 거예요. 그쵸. 제가 2016년도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꽤나 많이 받는 거였는데 네.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이 많지 않았다. 근데 300만 원이면 많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목표가 이제 집을 사거나 그쵸. 약간 요런 게 목표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 목표인 분도 있고 단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소비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생 미래 설계랑 관련된 내용인데 그게 이제 문제로 작용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을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돈을 모으려면 너무나 터무니없고 그쵸. 약간 이런 게 심해서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나운서님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5월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전체 액수를 좀 가려놓긴 했어요. 물론 이걸 다 더하면은 대충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비용을 살펴봤을 때 일단 이 아나운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나운서란 직종의 특징이 돈을 버는데 적자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이걸로 경력을 쌓아요. 예를 들어 A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경력을 쌓았는데 그냥 단순히 이거 다음에는 또 좋은 회사에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또 드는 비용. 예를 들면 학원에 지출하는 비용, 학원 수업 비용, 그리고 그 면접 보러 갈 때 드는 헤어 메이크업 비용 같은 게 정말 그 막 2, 3만 원 이런 게 아니라 한 2, 30만 원 들어요. 그렇게 들고 또 의상 같은 경우에도 또 행사 같은 거 할 땐 제가 따로 빌려와야 되니까 그렇게 드는 비용 같은 걸 합치면 비용이 거의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돈을 직장 1, 2만 따져도 2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수준인데 쓰는 돈이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또 되니까 그냥 일을 하는데도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밖에서 뭔가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안에 있는 뭐 구내식당. 구내식당 같은 걸 활용하면 되는데 아나운서는 그런 직종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밥을 사줍니다. 점심.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식비 같은 걸로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점심 저녁 밖에서 해결하면 2만 원 넘게 드니까 그렇게 따져도 한 5, 60만 원 들고 여기 보통 카테고리 없음에 드는 돈이 전 식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교통비. 요즘에는 그래도 서울권 안에서 이동하면 그냥 뭐 기후동행 카드나 K패스 쓰면 되긴 하는데 제가 문제는 이 이번 직장을 보면 이게 서울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원에 있는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KTX나 뭐 그 시외버스 이런 걸 타다 보면 5월 기준으로 거의 70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지금 여기 교통 자동차만 68만 원으로 찍혀 있는데 저 정도면 차를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차는 또 제가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게 운전을 해서 가는 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직장을 가기 전에 첫 번째 직장을 먼저 갔다가 가야 되는데 이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냥 쉬면서 편하게 가자 싶어가지고 차는 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드는 세 가지를 따져봤을 때 아나운서 준비 비용, 그다음에 식사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들고요. 또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중에 외모 품위 유지비라고 좀 하긴 좀 거창하긴 한데 이게 외모로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헬스 그리고 뭐 피부과, 그다음에 그냥 저 혼자서 막 꾸미는 옷 지출 비용 이렇게 구매하는 비용은 또 따로 생각해야 돼서 그런 게 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일 아트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한 3주나 4주에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은근 비싸요. 그리고 미용실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지출이 상당합니다. 근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사전 미팅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체크를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놀랬죠. 네. 근데 전 사실 그냥 제가 소비 내역을 잘 안 봐요. 왜냐면 이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직업을 하고 싶지가 않아질 때가 많아요. 이제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연차로 따지면 빨리 들어갔을 때 한 1, 2년 차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회사에 들어간 경우? 그쵸. 그래서 뭐 아까 퍼즈님처럼 그냥 솔직히 300만 원보단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번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는 느낌인데 저는 버는 돈 대비 쓰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결론은 소비가 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요 아나운서 비용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추후에는 줄어들 수도 있나요? 그쵸? 예를 들면 학원을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된다거나. 그쵸. 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학원비가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왜 아나운서 학원을 다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목표치에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목표치가 뭐예요? 목표치가 솔직히 말하면 3, 4 입사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못 갔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학원에 다니면서 실력을 보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 경제 쪽인데 이걸 또 연습을 너무 안 하면 뉴스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뉴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좋은 회사에 가면 학원은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목표치로 못 가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인데 저는 약간 자기계발 좋아해서 출혈이 있어도 아직까진 계속 하고 있긴 해요. 안 해도 되긴 해요. 어쨌든 현직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하니까. 추후에는 없을 수도 있다.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제 헤어 메이크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건 줄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겠네. 네, 그쵸. 맨날 메이크업을
돈 주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방송에서 방송을 하면 네, 메이크업은 해줘요. 본인이 하고 헤어는 해주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송이 제가 저녁 시간 방송인데 이직하고 싶은 회사의 시험이 오전 10시에 잡혔다. 그러면은 바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드는 비용. 그럼 면접 볼 때마다 나간다. 그쵸, 약간 면접 이렇게. 볼 때랑 새로운 이제 이력서를 낼 때 영상 같은 걸 제출할 때 이제 저도 실력이 늘어나니까 아. 그런 걸 또 찍잖아요. 아. 포트폴리오 비용, 프로필 사진 비용 뭐 이런 정도. 아, 각박합니다. 그렇네. 저기 빡빡하네. 네. 아, 이게 오케이. 진짜 그러면 적자예요. 저렇게 해서 각각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품위 유지비가 제가 이제 한 올해 기준 1월에서 5월에서 평균을 좀 따져봤을 때 150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번 뭐 시험에 갈 때 3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한 달에 뭐 2번 시험을 가고 3번은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했을 때 비용 평균적으로 150만 원 쓰고요. 그다음에 저기 학원비도 포함이에요? 학원비 미포함입니다. 왜냐면 학원비는 고정 지출은 아닌 게 한 6개월 단위에 한 번씩 결제가 들어가서 그거는 넣진 않았어요. 네. 그건 그리고 액수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평균 소비 비용이 제가 400이잖아요? 근데 이거 정도의 비용이에요. 이 정도 드니까 학원비를 결제하는 달이면 한 800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 지출에 넣지 않았고 그다음에 많이 드는 비용이 식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이거를 근데 줄여야 되는데 아나운서 직업 자체가 보시면 제가 그렇게 지금 좀 말랐잖아요? 살이 안 쪄 있잖아요. 이게 약간 뭐 저도 막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고 그냥 간편식 먹으면 좋겠는데 살이 또 찌면 안 되다 보니까 막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샐러드 위주, 뭐 포케 이런 걸 먹는데 그런 게 좀 비용이 비쌉니다. 뭐 포케 하나에 사실 10,000원이 넘잖아요. 맞아. 그렇게 먹고 무슨 풀떼기가 더 비싸. 그래서 너무 비싸. 그쵸. 식비도 한 이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를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어서 차량을 타는 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KTX만 해도 뭐 한 번에 싸게 가도 10,000원, 시외버스도 10,000원, 그리고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방송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택시를 막 타. 그러면 갑자기 100만 원 들고 보통은 7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속 기타는 저도 놀고 싶어가지고 아직 20대 중반이라서 좀 후회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사는데 내가 일만 해야 되나 싶고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어서 한 50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답이 없나요? 좀 많이 쓰죠. 근데 네. 피부과, 메이크업, 미용실을 제외하면 딱 네. 250만 원 쓰는 거네요. 그래도 많이 쓰는 것 같죠? 저도 그때 네. 그래서 300만 원을 실수령을 받았을 때 네. 월에 1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었어요. 그쵸. 어려워요. 시작할 때 100만 원을 딱 빼고 시작했을 때 드는 돈을 만약에 남기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한 달 안에, 한 달이 뭐야? 한 일주일 만에 다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나와서 살았어가지고 네. 월세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사니까 의외로 생필품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쿠팡 이런 것도 잘 없지 맞아, 않았어요? 맞아요. 가이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인지하고 바로 했던 게 이제 보험 해지. 부모님이 들어놓은 보험이 있죠. 근데 보통 보험은 해지하면 일단 손해라던데? 근데 네. 이제 그렇다고 막 엄청 많이 낼 순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실비보험 하나만 남기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잠깐만. 목숨줄이랑 맞바꾸신 거 아니시죠? 실비보험 하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전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학교 다녔으니까 와. 학자금 대출도 있고 그러고 나서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남겨서 저축하기가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겠네요. 학자금 대출이 그러면 매달 일정 비용이 나간 거죠? 그쵸.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저는 어쨌든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퍼즈님 멋져. 완전 소년 가장인데요? 근데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꽤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일단 했던 게 일단 나가는 돈부터 일단 줄여보자가 일단 첫 번째였어요. 일단 나가는 돈부터 줄이자부터가 첫 번째인데 근데 이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한계가 있어. 그리고 좀 삶의 이게 만족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이는 거는 줄이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갑자기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요요 오는 것처럼 막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다가 너무 심하게 하면 그냥 안 해 하고 막 폭식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줄여봤는데 너무 많이 한계가 있게 줄여놓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현실적인 걸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랬는데 일단 아나운서님이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중에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식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방법이 있어요.
식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엄마랑 밥을 많이 먹으면 돼요. 부모님이 해주는 밥은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려면은 일을 줄이거나 해야 된다. 왜냐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밥을 많이 먹을 테니까. 근데 줄이면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약속에 나가서 드는 돈.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만났을 때 우리가 쇼핑도 하고 밥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식비 안에 밥값도 들어가고 약속에 들어가는 비용도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실 약속을 줄이면 식비도 줄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연쇄 작용으로 줄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돈을 월에 얼마씩이라도 모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아끼는 거, 네. 두 번째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아, 2번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힘들다. 네. 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누가 또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직업은 맞아요. 누가 나를 선택해야만 할 수 있는 네. 거다 보니. 네. 그리고 이제 행사도 지금 경리가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요 소득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장은 늘어나지 않지만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아나운서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거네요. 줄이기? 수입 지출을 해서 수입이 더 많게끔 만드는 게 1번이네. 지금은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인 거고 그쵸. 이제 수입과 지출을 맞출 네. 필요는 있다. 맞죠. 그쵸? 저도 좀 체감이 돼요. 수입 지출이 비슷하거나 소비가 더 많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돈을 모으면서 장기 플랜을 좀 가져가고 저도 뭔가 인생 설계에 맞는 그 나이대에 맞는 그런 인생 설계가 있잖아요. 그 루트를 남들처럼 좀 짜보고 싶은 욕심이 들긴 합니다. 자, 오케이. 일단 지금 수입과 지출을 밸런스를 잘 잡는 거를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낄 수 있는 한 최대한 아껴보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냥 한 달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어요. 소비를. 에?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안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낀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밥도 그냥 벌써 슬퍼. 도시락 같은 거나 아니면 집에서 해 먹는다거나 네. 해서 식비도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 그리고 교통비도 택시 같은 거 많이 안 타고 네.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잡비용들 있잖아요. 쇼핑도 안 해. 그냥 아예 안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 근데 이제 요 최대한 아끼는 거는 지난주보다 아낀다, 지난달보다 아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 얼마 들고 뭐 얼마 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안 돼. 아, 왜냐면 달마다 좀 달라진 영역이다 달라지는 보니까.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계산대로 안 되는 경우도 크고.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아껴. 아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예를 들어 15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20만 원의 버퍼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의 버퍼를 두면은 이제 요 20만 원은 아까 전에 그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은 여기서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20만 원을 넘어간다. 네. 그러면 다음 달에서 요거 끌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 더 쓰게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죠,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돈 나가고 들어오는 상황 자체가 네. 일도 그렇고 나가는 금액도 약간 다이나믹하잖아요. 비정기적으로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되면 이게 사이즈가 나온다 이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즈가 나와요. 대충 예상은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령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뛰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례적인 거지 뭐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소비가 그렇게 막 뛰지 않아요. 거의 막 맞아요, 10만 원 단위로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되냐면요. 돈 아껴야지. 네. 근데 지난주보다 아꼈으니까 아낀 거야. 지난달보다 아꼈으면 아낀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얼마 못 모으고 약간 이런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려면 네. 제가 그냥 추천하는 방법인데 그냥 한 달은 네.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아껴. 일단 무지성 허리띠 졸라매기. 진짜 근데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돈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버퍼를 20만 원. 근데 2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버퍼 20만 원 해도 도저히 안 돼. 그럼 버퍼를 늘려. 30만 원 늘려도 괜찮아. 최소한으로 내가 필요한 금액,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는 것만 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번 달 기준으로 보면은 생각보다 안 모이는 거 맞더라고요. 말씀 주신 그 실패 사례로 옛날에 돈을 한번 모아봤는데 의미가 없어져서 나중에는 예를 들어 저번 달에는 200만 원 썼는데 이번 달에는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포기해버려 중간에. 맞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제가 했던 방법 중에는. 중에서? 네. 그래서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계획대로 안 돼. 맞아. 네.
그렇다고 아예 그냥 진짜 죽은 듯이 살아? 그것도 힘들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30만 원이란 범위 내에서만 하고 근데 30만 원 도저히 안 돼. 그럼 늘려도 괜찮아. 근데 다만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돈에서 안 써도 되는 돈을 내가 지금 얼마 쓰고 있다를 네.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좀 훨씬 나아진다 이거죠. 네. 네. 네, 좋아요. 제가 이런 방법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 게, 이 버퍼를 늘리는 거에 대한 거랑,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막 저번 주 대비해서 얼마를 줄여가는 과정이랑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버퍼를 늘리는 거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난달에 아나운서님으로 치면 400만 원 썼어. 네. 근데 이번 달에 350만 원 썼어. 네. 그럼 50만 원 아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냥 완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더니만 네. 예를 들어 200만 원이다. 근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예를 들어 면접 같은 거 볼 때마다 네. 30만 원씩 추가로 들어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비용이잖아. 그쵸. 근데 이제 요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이런 비용을 나눠 놓기만 해도 네.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런 비용을 왜 나눠 놔야 되냐면 네. 요 350만 원이라는 거 안에 내가 필수로 써야 되는 돈이랑 안 네. 써도 되는데 써야 되는 돈이 혼재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구분이 잘 안 가. 그쵸. 어.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제 자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체. 그 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이체라고 돼 있지만 150만 원 자체가 다 아나운서 비용인지는 솔직히 불명확해요. 왜냐면 이게 이체라는 게 뭐 그냥 개인적인 소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날린 비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퍼즈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조건 드는 비용 외에도 혼재되어 있는 이상한 소비들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일단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 프로필 사진도 막 찍게 돼요. 아니 혹시 아나운서신가요? 아 너무 웃기죠.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냥 뭐 주기적으로 이거를 찍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좀 저희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3개월 단위로 예를 들어서 보통 프로필을 많이 찍는 주기인데 그냥 내가 뭔가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예뻐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필 사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막 그냥 찍을 때도 있어. 퍼즈님 말처럼 이렇게 많이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최소 금액을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그것도 일단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 네. 생각외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 이게 회초리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ESFJ라고 혹시 MBTI 아세요? MBTI는 알아요. 저도. 아세요? ESFJ가 4개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중요한 지표는 J거든요. 그러니까 J가 제가 계획형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라는 직무는 계획적이지 않으면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획적인 건 잘 세우는데 돈에 관해서는 그런 계획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필요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번에 좀 뭔가 관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버퍼라는 걸 일단 정하고 그건 좀 늘려가되 또 내가 줄일 수 있는 허리띠는 졸라 매보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항상 저번 달보다는 좀 줄었네?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해왔던 것 같아서 계획형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해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 한 달에 어느 정도씩은 그래도 투자나 저축이나 이런 걸로 넣을 생각인지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사실 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이 많잖아요. 근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일단 모을 수 있는 돈을 최대로 생각했을 때 30인 것 같아요. 제가 버는 비용이 200만 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줄이는 건 줄이는 거 따로 두고 어쨌든 돈을 모으는 가격만 생각을 하면 30만 원 최대인 것 같다. 일단 그러면 목표는 지출을 줄여서 네, 지출보다 수입이 30만 원을 넘기게끔 하는 게 일단 이게 1차 목표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가정하에 네.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네, 좋아요.